야, 김강희, 너 지금 나 약 올리냐? 이쁘장한 얼굴 믿고 여기서 설렁설렁 삽질할 시간에 주방 가서 콧구멍에 떼낀 그 손으로 네 화장품이나 발라. 너 같은 계집애가 늘 만한 무게가 아니야. 당장 꺼져. 덤프트럭 경고음이 귀를 찢는 한낮, 건설 현장 반장 오만식의 고함이 터져나옵니다. 쇠파이프가 제 발 앞으로 떨어지며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삽을 든 제 손이 멈춥니다. 주변 인부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돌립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들입니다. 오만식이 제 삽을 발로 걷어찹니다. 삽이 공중으로 튕겨나가 쇳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게, 아주 차갑게 오만식을 바라볼 뿐입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30대 여자가 건설 현장에서 매일 모욕을 당하면서도 떠나지 않는 걸까요? 그 고운 얼굴로 술집에 가면 한 달에 몇백씩 벌 텐데 왜 하루 10만 원짜리 막노동을 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어젯밤 현장 소장실에서 수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성철 소장과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그들은 내일 정오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폭 조직 쌍칼파가 현장을 점거한다는 소문도 돕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만 홀로 현장에 남아 있을까요? 다른 인부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강희라는 이 여자는 여전히 삽을 들고 서 있습니다. 떨리는 기색도 없이 말입니다. 오만식이 다가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움직입니다.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만식의 손목을 잡습니다. 가볍게 비틉니다. 으악! 오만식이 무릎을 꿇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가 제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립니다. 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차갑고 낮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입니다.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6.25 참전용사의 땅을 지킨다고 했을까요? 코드명 발키리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내일 정오, 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들으시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파주시지? 창원인지? 부천인지? 저 멀리 미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전 6시 30분, 재개발 예정 건설 현장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시멘트 냄새와 쇳가루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찌릅니다. 저는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현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이, 김강희. 오늘도 그 고운 얼굴로 삽질하러 왔냐? 오만식 반장의 목소리입니다. 50대 중반, 배가 불룩 나온 남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를 보면 똑같은 농담을 던집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작업구역으로 향할 뿐입니다. 야, 대답은 해야지. 요즘 여자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오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의 발소리가 제 뒤를 따라옵니다. 저는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얼굴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땀 냄새와 소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반장님,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처럼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오만식이 비웃습니다. 쯧쯧, 목소리만큼은 곱네. 그 목소리로 술집에서 노래나 부르지. 뭐하러 여기서 흙장난이냐?
그가 제 어깨를 툭툭 칩니다. 저는 그의 손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의 눈이 제 얼굴을 흡습니다. 불쾌한 시선입니다. 야, 근데 진짜 아깝다. 그 얼굴에 그 몸매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겠는데 왜 여기서 하루 10만 원짜리 막노동을 하냐?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삽을 들어 올립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저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삼날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어휴, 답답한 년. 알아서 해라. 오만식이 혀를 차며 돌아섭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저는 계속 땅을 팝니다. 리듬을 타듯이 일정하게 그리고 꾸준히 말입니다. 오전 10시 휴게 시간이 찾아옵니다. 다른 인부들이 그늘 아래로 모여듭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 줄이 섭니다. 저는 혼자 현장 구석에 앉습니다. 물통에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저 여자 진짜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맞아, 한 달 넘게 일하는데 누구랑 말 한마디 안 섞더라고. 얼굴은 그렇게 이쁜데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마 무슨 사연 있는 거 아냐? 빚쟁이한테 쫓기거나. 그들의 목소리가 웃음으로 바뀝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마실 뿐입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오후 3시,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작업복이 등에 달라붙습니다. 저는 삽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만식이 다시 나타납니다. 야, 김강희. 거기 파이프 좀 옮겨. 그가 가리키는 곳에 굵은 쇠 파이프 5개가 놓여 있습니다. 각각 30kg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이프 쪽으로 걸어갑니다. 어디 한 번에 몇 개나 들 수 있나 보자. 오만식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봅니다. 다른 인부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저는 파이프 2개를 양손에 듭니다.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오, 생각보다 힘은 좀 쓰네. 오만식이 비웃습니다. 저는 파이프를 지정된 장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나머지를 옮깁니다. 3번째 왕복입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와 따갑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오만식이 손을 내젓습니다. 저는 파이프를 내려놓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패입니다. 그래도 여자치고는 힘은 좀 쓰는구만. 근데 말이야, 김강희. 오만식이 제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 이상한 웃음이 번집니다. 너 혹시 남자친구 있냐?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 턱을 들어 올리려 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손이 허공을 가릅니다. 야, 이년이. 내가 호의로 물어보는 건데.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오만식에게 쏠립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올려다봅니다. 제 눈과 그의 눈이 마주칩니다. 반장님, 저는 일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릅니다.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오만식이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곧 그는 코웃음을 칩니다. 뭐, 일하러 왔다고? 하하. 야들아, 들었냐? 인연이 일하러 왔대. 인부들이 웃습니다. 어색한 웃음입니다. 오만식이 제 삽을 발로 걷어찹니다. 삽이 멀리 날아갑니다. 일 잘하는 건 좋은데 말이야. 너무 잘난 척하면 미움받는다는 거 알아? 특히 너같이 이쁜 년들은 말이야. 좀 웃으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인기도 있고 돈도 벌고 그러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아간 삽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만식이 다시 웃습니다. 야, 삽 주워와.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 술 한잔 하자.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소개시켜 줄게. 여기보다 훨씬 돈 잘 버는데. 그가 제 어깨를 톡톡 칩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삽을 주우러 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무거운 척합니다. 오후 6시 작업이 끝납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납니다. 저는 혼자 남습니다. 제 구역을 정리합니다. 공구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쓰레기를 줍습니다. 야, 김강희. 아직도 안 가냐? 오만식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 소주병이 들려 있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뭘 정리해? 내일 또 더러워질 건데. 야, 이리 와봐. 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옵니다. 소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가 이미 취한 것 같습니다. 너 말이야, 진짜 답답한 년이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구냐?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릅니다. 반장님, 놓아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오만식이 비틀거립니다. 뭐, 놓으라고? 야, 이년이. 내가 누군지 알아? 그가 소주병을 집어던집니다. 병이 제 발치에서 깨집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너 같은 년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지 알아? 내가 소장님한테 부탁해서 넣어준 거야.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까칠하게 굴면 어떡해. 그가 제 얼굴 가까이 다가옵니다. 침이 튑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반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손을 놓으십시오. 제 목소리에 무언가 섞입니다. 차가운 무언가입니다. 오만식이 잠시 멈칫합니다. 그의 손이 제 팔에서 떨어집니다. 그가 뒷걸음질 칩니다.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입니다. 오만식이 헛기침을 합니다. 이제 됐다. 오늘은 봐준다. 근데 내일부터는 태도 좀 바꿔. 알았지? 그가 비틀거리며 돌아섭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깨진 소주병을 바라봅니다. 유리 파편이 석양빛에 반짝입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유리 파편을 하나하나 줍습니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가락을 스칩니다. 피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밤 9시, 저는 마지막 정리를 끝냅니다. 현장을 나섭니다. 거리는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춥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고시원 건물 입구에 도착합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립니다. 저는 좁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3층. 제 방은 복도 끝입니다. 문을 엽니다. 좁은 방입니다. 일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간에 만족합니다. 이곳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작업복을 벗습니다. 흙먼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샤워를 합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적십니다. 피로가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피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얼굴이 정말 제 얼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벽을 바라봅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사진입니다. 낡은 흑백 사진입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저는 사진 앞에 섭니다. 묵념을 올립니다. 잠시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할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재산, 그 땅을 지키겠습니다. 강민우 중위가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그 약속, 제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립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강민우, 제 동료였습니다. UDT 특수전 팀원이었습니다. 3년 전 그는 임무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유가족을 지켜달라고, 그들의 마지막 재산인 이 땅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그 땅이 바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건설 현장입니다. 할머니는 이 땅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폭들이 현장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들이 이 땅을 손에 넣으면 할머니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막으러 왔습니다. 여잡부로 위장해서 현장에 잠입했습니다. 적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낡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현장 인물들의 정보입니다. 오만식 반장, 박성철 소장, 그리고 쌍칼파 조직원들의 이름과 사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집한 정보를 추가합니다. 오만식의 행동 패턴, 그의 술버릇,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집니다. 글씨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기록을 마칩니다. 수첩을 덮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0시입니다. 이제 진짜 훈련 시간입니다. 저는 일어섭니다. 방 한가운데 섭니다. 숨을 고릅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앞점 타격술, UDT 특수전 팀의 핵심 기술입니다. 인체의 급소만을 노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기술입니다. 단 1초 만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목표 지점을 상상합니다. 목덜미, 명치, 옆구리, 무릎 뒤, 발목 안쪽, 모든 급소가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손이 움직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치명적입니다. 타격음이 울립니다. 제 주먹이 허공을 가릅니다. 바람이 갈라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땀이 흐릅니다. 숨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100번, 200번, 300번 반복합니다.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몸이 자동으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저는 여전히 훈련합니다. 자정이 넘습니다. 저는 훈련을 멈춥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또렷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저는 다시 벽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이 말합니다. 끝까지 싸우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네, 할아버지.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내일의 계획이 돌아갑니다. 오만식, 박성철, 쌍칼파, 그들 모두를 상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강민우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밤새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몸은 가볍습니다. 훈련된 몸은 적은 수면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장에 도착합니다.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 현장을 살핍니다. 소장실 근처를 지나갑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박성철 소장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었습니다. 목에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입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장님, 내일 정오에 우리 애들이 들어갑니다. 준비 다 되셨죠? 가죽 재킷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입니다. 물론이지 마 형님. 인부들한테도 다 통보했어. 내일 오전까지만 일하고 다들 빠지라고 했어. 박성철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긴장한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정오 딱 맞춰서 현장 인계받는 거다. 그 뒤로는 우리 쌍칼파가 전부 처리한다. 소장님은 약속대로 계약금 20%만 챙기면 돼. 고맙습니다, 형님. 근데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무슨 문제? 여기 땅 주인 할망구는 병원에 누워있고 법적 대리인도 없잖아. 우리가 현장 점거하고 나면 아무도 손 못 대. 가죽 재킷 남자가 웃습니다. 비열한 웃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박성철이 일어섭니다. 악수를 나눕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소장실 문이 열립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나옵니다. 그의 뒤를 박성철이 따릅니다. 형님, 조심히 가십시오. 그래, 소장님도 내일 잘 준비하고. 가죽 재킷 남자가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박성철이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장실로 돌아갑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지켜봅니다. 계획이 명확해집니다. 내일 정오, 쌍칼파가 현장을 점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해가 뜹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오만식이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다릅니다. 긴장한 표정입니다. 야들아, 오늘 중요한 공지 있다. 오만식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인부들이 그의 주위로 모입니다. 저도 천천히 다가갑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작업하고 다들 퇴근이다. 오후부터는 특별 작업 들어가니까 일반 인부들은 출입 금지야. 알았지? 인부들이 웅성거립니다. 누군가 손을 듭니다. 반장님, 그럼 내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그건 나도 몰라. 소장님이 알아서 연락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 오만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인부들의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묻지 않습니다. 모두 생활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질문에서 잘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모두 내일을 걱정합니다. 저만 조용히 제 일을 합니다. 오전 11시 박성철 소장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의 뒤를 오만식이 따릅니다. 김강희 씨. 박성철이 저를 부릅니다. 저는 삽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소장님 부르셨습니까? 응, 잠깐 소장실로 좀 와봐요. 박성철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경고합니다.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를 따라갑니다.
소장실 문이 닫힙니다. 박성철이 책상에 앉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섭니다. 오만식이 문 앞을 지킵니다. 김강희 씨,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 아쉽게도 오늘로 계약이 끝날 것 같아요. 박성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심장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현장 사정이 좀 바뀌었어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그쪽에서 자기네 인부들을 데려온대요. 그래서 기존 인부들은 다 정리해야 해요.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부터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임금은 내일 아침에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박성철이 웃습니다. 거짓 미소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이 흔들립니다. 소장님, 제가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자르시면 위약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박성철의 미소가 굳습니다. 위약금? 아, 그거야 뭐 한 달치 급여 더 드리면 되죠? 계약서에는 3개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박성철의 얼굴이 굳습니다. 오만식이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야, 인연이 지금 소장님한테 대드냐? 오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박성철만 응시합니다. 소장님,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리, 보상? 박성철이 비웃습니다. 그가 책상을 탁 칩니다. 김강희 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요?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여긴 건설 현장이에요. 현장에서는 소장 말이 법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침이 튑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박성철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가 벌떡 일어섭니다. 뭐? 노동청? 야, 인연이 진짜. 오만식이 저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 합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오만식의 손이 허공을 가릅니다. 김강희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요. 박성철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 속에서 공포를 읽습니다. 그는 무언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아십니까? 제 질문에 박성철이 멈칫합니다. 뭐?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오만식이 제 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유가족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 한 분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그 땅을 조폭들에게 넘기려는 것이 소장님의 계획 아닙니까? 너 지금. 박성철이 책상을 넘어 제게 달려듭니다. 오만식도 뒤에서 저를 잡으려 합니다. 저는 몸을 돌립니다. 오만식의 손목을 잡습니다. 가볍게 비틀어줍니다. 오만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습니다. 으악! 손목이. 박성철이 멈춰섭니다. 그의 눈이 커집니다. 저는 오만식의 손목을 놓습니다. 오만식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소장님, 내일 정오에 쌍칼파가 온다는 것 압니다. 마동철이 오늘 새벽에 소장님을 만났던 것도 압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가 뒷걸음질 칩니다. 너 대체 누구야? 저는 그냥 여자뿌입니다. 하지만 내일 정오가 되면 소장님은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돌아섭니다. 소장실 문을 엽니다. 나가려는 순간 박성철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야,
김강희, 너 내일 정오까지 이 현장에 나타나면 죽는다. 알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닫을 뿐입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다른 인부들이 저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이 불안합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현장으로 향합니다. 제 삽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삽을 듭니다. 무게가 친숙합니다. 내일이면 이 삽 대신 다른 것을 들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날카롭고 치명적인 것을 말입니다. 오후 5시 작업이 끝납니다. 인부들이 모두 떠납니다. 현장이 텅 비어갑니다. 저만 남습니다. 저는 현장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내일이면 이곳이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장 구석에 있는 공구 창고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각종 연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듭니다. 작업용 칼입니다. 날이 예리합니다. 무게가 적당합니다. 저는 칼을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옵니다. 해가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아름다운 석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석양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 정오, 쌍칼파가 이 현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들의 지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김강희, 코드명 발키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새벽 3시, 저는 고시원 방에 앉아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잘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작전이 계속 돌아갑니다. 쌍칼파의 인원, 무기, 동선,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벽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저도 단호해집니다. 할아버지, 오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일어섭니다. 작업복을 입습니다. 안주머니의 작업용 칼을 확인합니다. 날이 차갑습니다. 제 손도 차가워집니다. 새벽 4시 현장에 도착합니다.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현장 곳곳을 점검합니다. 전투 지형을 파악합니다. 어디에서 적을 맞이할 것인지, 어디로 유인할 것인지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해가 뜹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부들이 오지 않습니다. 현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오전 8시, 오만식이 나타납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놉니다. 야, 김강희, 너 왜 나왔어? 어제 소장님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도 떨립니다. 어제 손목을 다친 것이 아직 아픈 모양입니다. 작업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제 대답에 오만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작업 마무리? 야, 너 정신 나갔어? 오늘 여기 위험해. 당장 꺼져. 위험하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오만식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저를 향해 다가옵니다. 야, 인연이 진짜 미쳤구나. 좋아, 내가 직접 쫓아내주마.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 합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섭니다. 오만식이 비틀거립니다. 반장님, 마지막으로 충고합니다. 지금 당장 이 현장을 떠나십시오. 정오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뭐, 내가 나한테 충고를 해? 야, 인연이. 오만식이 다시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피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하게 비틉니다. 오만식이 비명을 지릅니다. 으악, 나. 반장님, 오늘은 농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떠나십시오. 저는 그를 놓습니다. 오만식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봅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가득합니다. 너 대체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설 뿐입니다. 오만식이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오전 10시 박성철 소장이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김강희 씨, 아직도 안 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장님, 떠날 생각 없습니다. 미쳤어? 2시간 뒤면 쌍칼파 애들이 온다고. 그때 여기 있으면 당신 죽어. 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철이 멈칫합니다. 그가 저를 빤히 바라봅니다. 당신 정말 누구야?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갑니다. 박성철이 제 뒤에서 소리칩니다. 야, 김강희, 너 오늘 여기서 죽어도 내 책임 아니야. 알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현장 중앙으로 갑니다. 가장 넓고 평평한 곳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전 11시 30분, 저는 현장 중앙에 홀로 섭니다. 햇빛이 뜨겁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제 손은 차갑습니다. 제 심장은 느리고 고요합니다. 작업복 안주머니의 칼을 만집니다. 손잡이가 차갑습니다. 친숙한 느낌입니다. UDT 시절 제 컴뱃 나이프와 비슷한 무게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오전 11시 40분, 오전 11시 50분, 정오가 다가옵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 동료, 제 전우, 목숨으로 약속을 지키려 했던 남자입니다. 그가 웃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강희야, 부탁한다. 할머니를 지켜줘. 네, 민우 오빠. 약속할게요. 제 대답이 허공에 울립니다. 눈을 뜹니다. 정오입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엔진 소리, 급제동 소리, 차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거친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쌍칼파가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검은색 밴 2대입니다. 차에서 남자들이 내립니다. 하나, 둘, 셋, 10명입니다. 모두 손에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칼, 위협적인 무기들입니다. 가장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마동철입니다. 어제 새벽 박성철과 만났던 그 남자입니다. 그가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합니다. 여기 누구 있네? 마동철이 저를 가리킵니다. 다른 조폭들도 저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웃습니다. 비열하고 음흉한 웃음입니다. 형님, 저기 여자 하나 있습니다. 여자? 하하, 뭐야? 혼자 남아서 작업하나? 마동철이 저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따릅니다. 10명의 남자가 저를 에워쌉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야, 아가씨. 여기 위험해. 어서 나가. 마동철이 거짓 친절함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저도 할 일이 있어서요. 제 대답에 마동철이 눈썹을 치켜세웁니다. 할 일? 무슨 일인데? 여러분을 막는 일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조폭들이 웃음을 멈춥니다. 마동철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 땅은 참전용사 유가족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인연이 지금. 마동철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합니다. 야들아, 전현 좀 끌어내. 2명의 조폭이 저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들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 합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이
제 팔에 닿는 순간 저는 움직입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치명적으로 움직입니다. 왼쪽 조폭의 손목을 잡아 비틉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가 비명을 지릅니다. 동시에 오른쪽 조폭의 명치를 가격합니다. 그가 숨을 못 쉬며 쓰러집니다. 1초, 단 1초 만에 2명이 무력화됩니다. 나머지 조폭들이 얼어붙습니다. 마동철의 눈이 커집니다. 뭐야 이년.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냅니다. 날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저는 칼을 앞으로 겨눕니다. 제 이름은 김강희입니다. UDT 특수전 팀장, 코드명 발키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현장에 울립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치명적인 목소리입니다. 마동철이 뒷걸음질 칩니다. UDT? 인연이 군인이었어? 전직 군인입니다. 하지만 제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동철이 소리칩니다. 야들아, 전연잡아. 한 명이 뭘 어쩌겠어. 나머지 8명의 조폭이 저를 향해 달려듭니다. 쇠파이프가 제 머리를 향해 휘둘러집니다. 저는 몸을 숙입니다. 파이프가 허공을 가릅니다. 저는 그의 다리를 걷어찹니다. 그가 넘어집니다. 두 번째 조폭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저는 방망이를 손으로 받아냅니다. 그의 눈이 커집니다. 저는 방망이를 빼앗아 그의 배를 가격합니다. 그가 신음하며 쓰러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조폭들이 차례로 쓰러집니다.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앞점 타격술, 무릎 공격, 목덜미 가격,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15초, 단 15초 만에 8명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현장에는 저와 마동철만 남습니다. 마동철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럴 수가.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갑니다. 칼날이 그의 목에 닿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습니다. 마동철이 숨을 멈춥니다. 마동철 씨, 여러분의 계획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철 소장과의 거래 녹취록, 계약서, 모든 것이 확보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현장에 온 것도 불법 점거 시도로 기록됩니다. 경찰은 이미 대기 중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차가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마동철이 절망합니다. 이 인연이. 저는 칼을 거둡니다. 마동철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경찰들이 현장으로 뛰어옵니다. 조폭들이 하나둘 체포됩니다. 저는 현장 구석으로 물러섭니다. 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강민우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참전용사 할머니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입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합니다. 조폭들이 수갑을 찹니다. 마동철이 끌려가며 저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한 형사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의 얼굴이 진지합니다. 김강희 씨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공해 주신 증거 덕분에 쌍칼파 조직원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철 소장도 곧 체포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사가 제 손을 잡습니다. 근데 김강희 씨, 혹시 전에 경찰이나 군대에 계셨습니까?
아까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예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형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평범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조서 작성하러 경찰서에 한번 들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돌아섭니다. 경찰차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납니다. 조용해집니다. 다시 텅 빈 현장만 남습니다. 저는 현장을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땅을 밟습니다. 이 땅이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조폭들의 위협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한 할머니가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입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있습니다. 제가 찾던 그 할머니입니다. 참전용사의 미망인입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이 강민우를 닮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강이라고 합니다. 강희 씨라고요? 아, 강민우가 말했던 그 친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네, 할머니. 민우 오빠가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드리라고요. 그 애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도 눈물이 납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이 땅은 안전합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지켜졌습니다. 고마워요, 강희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민우 오빠와의 약속입니다. 제가 지킬게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성철 소장이 체포되었습니다. 공금 횡령, 조폭과의 유착, 부당해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만식 반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쌍칼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부당해고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장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건설사가 들어왔습니다. 정당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병원입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강희 씨, 왔구나. 네, 할머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인사? 어디 가니?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갑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강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할미는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 민우 오빠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습니다. 강희야, 민우가 너한테 잘 부탁했구나. 그 애도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네, 할머니. 민우 오빠, 분명 그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입니다. 강희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강민우 오빠가 못다한 일들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착한 아이야. 민우가 널 친구로 둔 게 자랑스러웠을 거야. 저는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습니다. 할머니도 웃습니다. 병원을 나옵니다. 거리가 밝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저도 그들 사이로 걸어갑니다. 평범한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 안주머니에는 여전히 작업용 칼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불의에 맞서야 할 때, 저는 다시 칼을 뽑을 것입니다. 코드명 발키리, 김강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 섭니다. 증인석에 앉습니다. 판사 앞에 박성철과 마동철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초췌합니다. 검사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증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전우의 부탁으로 현장에 잠입했습니다. 참전용사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우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우 중위입니다. UDT 특수전 팀원이었습니다. 3년 전 임무 중 순직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한 일이 바로 이 할머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증인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정당방위였습니다. 10명의 조폭이 흉기를 들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수훈련 기술을 사용했습니까? 네, 판사님. 저는 UDT 출신입니다. 제 기술을 사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검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합니다. 녹취록, 계약서, 사진, 모든 증거가 법정에 공개됩니다. 박성철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마동철이 이를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박성철은 공금 횡령, 조직폭력배와의 유착, 부당해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마동철은 불법 점거 시도, 폭행, 공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판결이 확정됩니다. 박성철과 마동철이 법정을 떠납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비참합니다. 저는 법정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를 만납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습니다. 강희야,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구나. 네,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저도 할머니와 함께 웃습니다. 며칠 후 보상금이 할머니 계좌로 입금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할머니는 이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아옵니다. 봉투를 건넵니다. 강희야, 이거 받아라. 할머니, 이게 뭐예요? 사례금이다. 내가 없었으면 이 돈도 없었을 거야. 할머니,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받아야 해. 민우도 그러길 원할 거야. 할머니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줍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받아라, 강희야.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쓰겠습니다. 그래, 좋은 일에 쓰렴.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할머니와 작별합니다. 마지막 포옹을 나눕니다. 따뜻한 포옹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시로 왔습니다. 서울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간판을 답니다. 정의 상담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단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제 목적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첫 의뢰인이 찾아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지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폭력 조직에 빚을 졌어요. 그들이 매일 집에 와서 협박합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폭력 조직의 정체를 파악합니다.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냅니다. 증거를 수집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들의 아지트로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건장한 남자가 저를 내려다봅니다. 누구야? 정의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남자가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10초, 단 10초 만에 아지트 안의 5명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저는 그들의 우두머리 앞에 섭니다. 당신들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협박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십시오. 안 그러면 다음엔 제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우두머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며칠 후 의뢰인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습니다. 강희 씨, 그들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협박도 안 해요. 다행입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저는 웃습니다. 이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민우가 못다한 일입니다.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강민우와 저의 사진입니다. UDT 시절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둘 다 웃고 있습니다. 민우 오빠, 저 잘하고 있죠? 오빠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강민우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새로운 의뢰서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사건입니다. 정치인의 비리, 대기업의 횡포, 복잡하고 위험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이것이 제 길이기 때문입니다. 코드명 발키리, 김강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를 읽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붑니다. 낡은 사진이 책상 위에서 흔들립니다. 강민우의 미소가 저를 향합니다. 저도 미소 짓습니다. 오빠, 다음 임무도 성공할게요. 약속할게요. 밤은 깊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코드명 발키리는 오늘도 깨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약자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말입니다. 저는 일어섭니다. 작업복을 입습니다. 안주머니에 칼을 넣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밤거리가 조용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마음이 단단합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발키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악, 더 깊은 음모, 더 위험한 적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드명 발키리, 김강희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였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5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1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